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집단을 이루어 살아왔고, 그 DNA는 지금도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결을 갈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연결고리를 찾아 헤매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마치 목이 마르면서도 물병을 열어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로 지금부터 이 현상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뿌리까지 들여다볼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하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친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마치 독처럼 우리의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설득해버리죠. 저 멋진 사람은 분명히 이미 완성된 인맥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는 없겠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예약석처럼요. 훌륭한 사람들의 친구 자리는 이미 모두 채워져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주변에는 이미 충분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단정해버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생각이 계층적 편견까지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는 사람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죠. 성공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재능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든든한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가정입니다. 우리는 마치 사회적 지위와 인기도가 친구의 수와 정비례한다고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배우도 집에 돌아가면 혼자 저녁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콘서트홀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 피아니스트도 연주가 끝나면 홀로 남겨진 무대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명성과 재능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 관계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명해질수록 진짜 친구를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유명한 생물학자는 연구실에서 현미경만 들여다보며 지내느라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조종사도 땅에 내려와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을 수 있죠. 구름 위에서는 자유롭지만 현실에서는 고립되어 있을지 몰라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신경외과 의사도 수술복을 벗으면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무거운 책임감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겠죠. 베스트셀러 작가도 원고지 앞에서는 혼자입니다.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지만 정작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눌 친구는 부족할 수 있어요. 파티나 모임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인기를 끌던 그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깊은 공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사교와 진정한 우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그 중에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SNS에서 수천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도 실제로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인기와 오프라인에서의 진정한 관계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에요. 좋아요와 댓글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은 사실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이는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내면적으로는 의미 있는 관계를 갈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성공이나 매력이 자동으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일수록 진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을 좋아하는 걸까? 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명성을 이용하려는 걸까?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고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정성 있는 관계를 찾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은 학창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도전입니다. 학교에서는 자연스럽게 같은 반,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훨씬 제한적이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업무적 관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도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직장에서는 경쟁 관계나 상하 관계 때문에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려워요. 승진이나 평가에 영향을 줄까봐 조심스러워지죠. 헬스장에서 만난 사람과는 운동 이야기만 하게 되고 취미 모임에서는 그 취미에 관련된 대화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추가적인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로움을 마치 개인적인 실패나 결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나만 이렇게 혼자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가 많은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마치 자신만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되죠. 이런 자책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요. 내가 먼저 말을 걸면 부담스러워할까라는 걱정이 커지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점점 더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겉보기에 사교적이고 인맥이 넓어 보이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진정한 친구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화려한 모임 사진들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고독을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진 한 장이 그 사람의 전체 삶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 화려한 파티 사진을 올린 사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더 공허할 거예요.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바로 그런 증거를 자신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친구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나는 새로운 만남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의 추측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내가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약함이나 외로움을 드러내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의 집합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친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서로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치 모든 사람이 같은 거짓말을 믿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새로운 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진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런 집단적 착각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각자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새로운 친구를 원한다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감정과 욕구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충분한 친구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추측은 근거가 없어요. 대신 이 사람도 나처럼 새로운 만남을 원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고 나와 비슷한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정중하고 진심 어린 접근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만남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누군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면 기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지금 당장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 여유가 없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 대한 개인적인 거부는 아니에요.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단순히 서로의 상황이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작은 관심 표현부터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 책 재미있어 보이네요.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세요.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과장하거나 가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같은 취미, 같은 고민, 비슷한 경험 등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면 관계가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세요. 결국 우리 모두는 비슷한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입니다. 각자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죠. 이제는 이런 가면을 벗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때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따뜻한 우정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혼자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서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의 시작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누구나 새로운 친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